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신용에 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이계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신용의 구세주라고 불릴 만큼 오늘 아주 꿀팁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뭐 하는 곳이야? 굉장히 낯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포용금융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에 가면은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업이라든가 또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저희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오시면은 상대적으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요새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들은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연체가 돼서 힘들어진 경우에 이런 분들은 저희 신보기를 찾아오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런 댓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현장 상황이 좀 많이 좀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최근에 상담해 보신 경우에 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리밥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장사가 잘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방역도 해야 되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사가 너무 안 된 거죠. 손님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채무 총액이 한 4,600인데 그 채무의 종류가 14가지예요. 그 다음에 계좌, 그러니까 카드라든가 어떤 그 계좌 숫자가 11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뭐 그 다달이에 내야 될 거라든가 뭐 카드 대금이나 이런 거는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납입기가 올 때마다 그걸 신경을 써야 되잖아. 더군다나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진짜 힘들어서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참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또 뭐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금리의 대출 상품 이런 상품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와서 상담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복지기관이 아니니까 모든 분들한테 대출을 해준다든가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생활 하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1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고 2금융권에서조차도 잘 안 해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7등급이 올해부터는 사실 이제 신용 점수로 바뀌었으니까 등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작년까지 있었으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7등급 이하 되시는 분이 379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58.4%인 221만 명이 연체 중이거나 최근에 연체 기록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축은행에서도 안 해주거든요. 이분들도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햇살론 15라고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햇살론 17로 해서 2019년 9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올해 이제 이자가 24%에서 22%로 낮아지면서 그거를 이제 17.9%짜리를 15.9%로 다시 개편해서 재출시를 했는데 대개는 이제 건보공단 납부 이력이라든가 또는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대개는 금융예산 지원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도 그다음에 통장에 다달이 현금을 얼마 찍힌다는 기록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지원해드립니다. 정말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상황에 너무 고금리에 이자를 맞습니다. 내다가 너무 이자를 안타까운 줄여주는 사연이 많습니다. 게 은행에 있다 보면 정말 몰라서
그냥 이금융, 뭐 대부업, 맞습니다. 예, 고금리를 쓰다가 힘드는 사채까지 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 사채를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너무 비싸고 신용등급 개선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밑에서 계속 계시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서 맞습니다. 정말 예. 1시간 동안 붙들고 하소연하시는 걸 정말 끊을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뭐 열심히 관리하시면 잘 하시면 또 좀 낮은 금리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위로를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직접 상담해서 도와드린 분 중에 한 20명 정도는 이제 막 우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본인들은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출이 고금리나 이런 대출 상품을 좀 금액을 줄이거나 좀 나눠서 내고 싶다. 이걸 좀 네.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원장님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뭐 개인 회생, 뭐 워크아웃, 타산, 제가 와서 그래서 네. 워크아웃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래서 그냥 채무조정, 채무 조정. 네, 개인 채무조정 이렇게. 이건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개인의 어떤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도 해주고 연체이자는 당연히 탕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상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신용 점수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을 지원받는 분들은 이미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태죠. 결국은 이제 개인 채무 조정이라는 거는 개인회생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살다 보면은 너무 코피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나 이런 것들 열심히 사시다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분들을 조금 재무적으로다 좀 몸을 가볍게 해줘가지고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개인회생이라든가 또는 신복에서는 개인 채무조정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도움이 되지만은 본인이 열심히 살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생산활동을 하니까 국가 경제에도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세요. 요즘 빚내서 투자, 비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 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열풍들이 불다 보니까 좀 지금 투자하면 왠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막 대출을 다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내가지고 막 한 번에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신문에는 20대, 50대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물론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은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영끌이든 또는 뭐 비투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제 자기가 종잣돈을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손실을 설령 보더라도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빚을 내서 오게 되면은 손실을 뭐 큰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이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제로섬이거든요. 누군가 손을 보고 누군가 이득을 보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빚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하면 우선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이게 돈을 벌게 하는 게 그게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물론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종잣돈을 좀 힘들더라도 모아서 그거를 불려가는 거. 이게 이제 훨씬 더 건전한 건강한 투자 습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건강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 전에 내 신용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럼요. 신용이 돈이죠. 네, 제 채널의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특히나 청년들은 아직까지 이런 금융 거래 이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그래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은 자기가 우선 수입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설령 수입이 없고 부모님한테 이제 학생들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용돈을 받아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용돈을 받더라도 요즘에 보면 학생들 학교에 오면 그냥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못 가지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사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커피를 만약에 내가 안 마시고 그게 이제 스타벅스 기준으로 나는 4,100원인데 아메리카노가 그거를 1년을 만약에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돈 아닙니다. 2년을 모으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1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맥북을 살 수 있거든요. 아, 뭐 친구가 맥북 있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저축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소비 습관을 우리가 이제 우리 델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존 소비라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남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솔깃해서 따라서 하는 거 그게 의존 소비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정 소득이 있거나 또는 뭐 심지어는 학생이라도 요새는 학생들한테는 대학생들한테는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하니까 체크카드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잘 써서 그러면 그게 신용점수에 올라가는 그 증빙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도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월급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제 뭐 신용카드 발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되게 뭐 저런 거 많이 되잖아요. 할인해주고 어디 가면 뭐 이런다 그래서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하나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연체 없이 잘 갚아가면서 쓰는 거. 그게 이제 자기의 신용 관리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체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다만 뭐 핸드폰 요금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런 연체를 하지 마셔야 자기 신용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꾸 쌓여야 신용점수가 오히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보통 4등급이나 5등급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만 가려면 금세 3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상담을 했던 분인데 원주에 갔을 때예요. 이분이 부사관 출신이에요. 해군 부사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됐고 그다음에 부사관이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막 발급되니까 마음 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그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 신용카드라는 건 지금 당장 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쓴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자가 된 거예요. 카드도 내 돈, 통장에 있는 돈도 내 돈. 그렇게 다 쓰게 되면 아니 카드가라는 거는 할부잖아요. 그렇죠. 대출이죠. 체크카드는 다르지만 신용카드는 건 대출을 일종의 받은 거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상품을 사는 것도 또 소비하는 것도 외상으로 산 거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쨌든 채무 불이행자가 돼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도움도 받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제 원래 해군이나 공군 부사관들은 기술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기 기술자예요. 근데 전기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고 토목 건축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 건축 뭐 이렇게 집 하는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이 공사장이 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변제금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걸 유예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도 어려워지면은 저희가 최장 6개월, 4번에 걸쳐서 최장 2년까지 유예를 해드리거든요. 상환 유예를.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조금 더 자기가 여력을 좀 벌어서 다시 갚으면 되니까. 이분이 그렇게 유예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 정도 소액 생계비 자금 지원한 게 또 있어요. 4% 정도로. 그런 거 있다고 쓰시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쓴대요. 왜냐하면 빚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생각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분들은 훨씬 더 건전해요. 부실률이 낮아요. 오히려. 생각을 해서 독촉전화 계속 시달리죠. 통장 압류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정말 압류가 딱 걸리면 깜짝 놀라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네. 정말 여러분 과도한 빚은 인생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관리 컨설팅, 부채관리 컨설팅을 맞습니다. 해주는 게 예, 있더라고요. 예, 이거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원장님. 네. 이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아니 저희 이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신 분들은 소금원에서 신용부채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
신용복지 컨설팅은 이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분들,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서금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조 9천억 56만 명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이게 1인당 876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은행 생활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876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달라지겠어요. 이미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조금 고금리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은 자기 관리를 못하면 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용 관리를 해야 되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신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려움을 한번 겪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서금원 고객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미 연체가 돼서 힘든 상황을 겪은 분들이니까.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차라리 복지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되게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사시다 보면은 어쨌든 이제 금융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신용회복 지원 받은 분이나 개인회생 받은 분들은 안 해주죠. 왜냐하면은 그 기록이 신용평가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금융회사가 다 쉐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어서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신용보증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드린 거죠. 좀 뭐 8, 9%짜리 중금리 대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신용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 월요일 이렇게 보도자를 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1금융 고객으로도 다시 이렇게 환류시키는 게 목표예요. 정말 큰 목표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하고 BNK 부산경남은행하고 저희가 MOU를 맺고, 저희가 이제 한번 컨설팅을 해드린 분들이잖아요. 상담을 해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6개월 이상 성실생활 하면은 그 전북은행이나 부산경남에서 자기 신용으로다 대환자금을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가니까 신용 점수가 확 뛰거든요. 제일 많이 뛰는 사람들은 400점 이상 뛴 사람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1금융으로 정말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율도 낮아지고 신용 점수도 관리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확 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7월 26일부터는 또 뭘 만들냐면 햇살론 뱅크라는 걸 서금원에서 출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서금원에서 보증을 90% 쓰고 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치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햇살론 뱅크가 이제 출시가 되면은 아마 지금 같이 대환해 주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원장님,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청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신용 회복과 개인 회생이 있는데 어디에서 뭘 신청해야 될지 차이가 뭔지 솔직히 좀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원장님.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그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 금융회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자들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그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적 채무조정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 5만 원 받거든요, 신청비를. 그것도 진짜 소득이 진짜 어려운 분들은 아예 무료로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를 빨리 찾아오시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돼요. 추심이라 그러면 독촉전화. 네, 그렇죠. 이게 중단이 돼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돈 하루에 한 통화 하는 게 아니거든. 하루에 무슨 뭐 요새는 이제 횟수도 아마 제한이 있는 거라는데, 많을 때는 뭐 그냥 계속 전화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집안에도 찾아오거든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같은 경우는 관제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신청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두 달 정도는 추심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이상이 그 최저생계비 이상만 가지고 상환하는 걸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상환 금액을. 근데 이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 인정 기준이 조금 유연성이 있어요. 근데 저쪽은 이제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그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사채도 해줘요. 근데 저희는 사채는 안 되고 아까 협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은 저희가 탕감을 못 해드려요. 이게 범위도 좀 다르고 약간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느냐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거는 심사를 진행해 봐야 되지만 우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신용회복위원회를 우선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그 우리 델님도 아프면 어디 가세요? 네? 아프시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시나요? 네. 병원에 왜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를 고쳐주시겠죠? 의사가 전문가니까 의사를 네네네.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빚이나 돈 문제도 병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전문가랑 상담하면은 해법이 나오잖아요. 병원 가면은 뭐 치료가 되듯이. 그러니까 빚 문제나 돈 문제도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나 서민금융 직원을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럼요. 원장님. 아는 게 힘이고 돈이죠. 최근에는 또 원장쌤의 경제 한 조각이라고 네네네. 또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 서적도 직접 이제 또 내시고 또 수익금도 기부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거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그 뭐 세계 제일 부자를 해서 하루에 햄버거 5개 먹나요? 3개뿐이 안 먹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되죠. 일정 수준은 있어야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좋은 일도 하고 싶어서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죠. 그래서 돈 문제나 빚 문제도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빚 문제는 부부 사이도 원래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나 빚 문제로 좀 힘드실 때는 혼자서 꽁꽁 앓고 그러지 말고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어디서 전화하시나요? 129에 전화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빚 문제나 돈 문제가 힘들 때는 꼭 1397, 1397을 찾아주시거나 저희가 또 앱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뭐 신용회복위 앱이라든가 저희 서금원 앱을 쓰면은 다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서로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좀 금융으로 힘들다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앱 콜센터를 잘 활용을 하셔서 똑똑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기문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